네, 오늘은 뉴로하모니 뇌파 측정기의 신뢰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낙톡스가 어떤 위치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국제과제로 뇌과학 국제과제로 알려졌던 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했던 브레인머신 인터페이스 사용자 의도 인지형 뇌와 기계를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브레인 사용자의 의도를 인지해서 기계에 넣어주면 기계가 뇌의 의도를 알아서 그렇게 움직이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45억 프로젝트였습니다. 5년간. 그때 참여했던 대한민국 최고의 뇌과학 기업과 학교 이렇게 들어갔죠. 참여 기관이 한양대, 서울대, 키스트, 파나톡스, 락사 이렇게 있습니다. 즉 파나톡스는 뇌과학 분야에서 한양대, 서울대, 키스트와 어깨를 겨루고 같이 가장 큰 국제과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기업으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고 내용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20년간 200만 건의 빅데이터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200만 건의 빅데이터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여러분. 네. 20년 동안 뇌파만 한 길만 계속 연구하고 임상하고 했던 기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청과 함께 국제성모병원과 함께 치매 진단 바이오마커 진행했고요. 같은 성모병원과 함께 스트레스 분석 및 치유 국제과제 진행을 했습니다. 이 결과를 이따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로하모니가 2001년에 개발이 되고 2001년도에 미국에서 오른쪽에 사진이 나옵니다. 미국에서 의료기로 가장 신뢰성이 있다는 그라스 시스템. 이 그라스라는 회사는 미국에서 뇌파 측정기를 처음 받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의료기로 가장 신뢰성이 있다는 이 그라스 회사 의료기 19채널 제품과 저희는 2채널인데 이 19채널과 비교했을 때 91.6%가 같다. 예, 91.6%가 같다고 해서 신뢰도가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게 2001년도인데요. 이때부터 신뢰도가 입증됐기 때문에 임상 논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SCI급 논문으로 시카고 대학 심리학부에서 저희 뉴로하모니로 SCI 논문을 내고요. 시카고 대학은 세계 10대 안에 들어가는 대학교입니다. 네. 서울대가 30등에서 40등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카고 대학은 10등권에 들어가는 대학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체코프라대 국립대, 체코프라 국립대 신경과, 서울대 의공학과에서 SCI 논문을 뉴로하모니로 발표를 합니다. 그다음 고려대, 도쿄대에서도 뉴로하모니 논문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인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300여 편의 뉴로하모니를 사용한 뇌파와 뉴로피드백 논문들이 쏟아졌고요. 2018년도에 국내 뉴로피드백 훈련의 연구 동향과 효과 영역이라는 고찰 논문에서 뉴로피드백 훈련 도구와 관련해서 총 56편의 분석 대상 논문에서 사용된 도구의 종류는 5가지였는데 그중 파낙톡스에서 개발한 뉴로하모니 제품이 55.4%, 그다음 뉴로콤프 미국 제품이 17.9%를 차지해서 이 둘을 합치면 73.7%였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 석사 박사들의 압도적 선택은 뉴로하모니로 졸업 논문을 쓰시는 거였습니다. 55.4%였습니다. 네. 개발자분들 알아보겠습니다. S20과 M2 개발하신 분들은 박병원 대표님과 김희찬 교수님이신데요. 네,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박병원 대표님은 영국 세계 인명사전 마라케주 후스앤 후 2016년도에 세계 인명사전에 등재가 됩니다. 그리고 김희찬 교수님은 1991년도부터 서울대학교 의공학과, 서울대학교 병원 의공학과 교수님으로 계시면서 이제 정년퇴임을 하셨죠.
네, 그래서 의공학과 예, 대통령 표창까지 수상하신 대한민국 의공학과를 이끌어 오신 수많은 제자분들을 예, 배출하신 대한민국 의공학계에 살아있는 전설 박병 박사님은 대한민국 뇌파의 1인자. 네. 그래서 두 분께서 저희 S20을 개발하셨습니다. 그 S20 M2는 네, M2네요. M2는 식약처 의료기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 저희 뉴로하모니 M2로 병원에서 뇌파 검사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국가에서 급여를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뇌파계, 디지털 뇌파계 의료기 인증이고요. 이거는 어, 그 바이오 피드백계, 예, 그 뉴로 피드백 의료기로 인증을 또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뇌파계와 뇌파 바이오 피드백계로 의료기 인증을 받은 것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네, 파라톡스가 유일하게 되겠습니다. 2024년 실적 보겠습니다. SCI 논문을 통과한 건데요. 어떤 거냐면 치매 노인이 설문지로 검사했을 때 점수하고 저희 뉴로하모니로 검사했을 때 정확도가 97%라는 겁니다. 즉 설문지로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 뇌파 검사가 아주 정확하다. 이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대단하죠? 네, 유효성 사례 서울대, 고려대, 그다음에 국가기관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저희 누르하모니로 한 실험에서는 어떤 실험이냐면 문제풀이를 할 때, 네, 어떤 문제풀이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의 사고 활동 중에 뉴로하모니에 의한 두뇌 기능 평가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뇌파가 나오는지, 영재 뇌파인지 아니면은 경계선 지능화 뇌파인지 이걸 보는 거였습니다. 학습자 개인별로 정보 처리의 사고 활동 및 인지 양식에 대하여 두뇌 반구의 기능과 뇌신경 리듬을 평가하는데 뉴로하모니 뉴로피드백 두뇌 개발 시스템이 유용하게 평가되었다. 교육 현장에서 창의성 개발 사업, 개발 수업, 전내 활용 학습, 우내 활용 학습 등이 있어서 학습자의 두뇌 기능 활용 상태에 대한 객관적 검증 수단으로 뇌파 측정을 활용 가능성과 교사 학습 방법 평가와 개선을 위한 과학적 연구 수단의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다음 고려대학교에서 심리학과인데요. 한 달간의 실험 결과 뉴로하모니의 뉴로피드백 시스템은 뉴로피드백 시스템을 사용한 실험 집단은 시공간 과제 수행 시 과제 수행 정확률과 잠재기에서 더 우수한 결과를 보여서 판단력과 집중력 향상에 큰 효과를 보인다는 결과를 고대 심리학과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판단력과 집중력. 그다음 인지 기능입니다. 고대 심리학과입니다. 시공간 과제 수행 시 과제 수행 정확률과 잠재 시 비교했을 때 뉴로 하모니 사용 이후에도 개발된 두뇌 능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 고려대 심리학과입니다. 뉴로 하모니 뉴로피드 훈련을 받은 실험자들은 통제 집단보다 훈련 후 더 큰 P300 진폭수를 보여 뉴로 하모니가 주의력과 학습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논문인데요. 뇌파 훈련과 스타크래프트 같은 컴퓨터 게임을 비교한 겁니다. 그랬을 때 뇌파 게임, 뉴로피드백은 이완 상태를 지속할 수 있는 반면에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컴퓨터 게임은 전두엽 부위에서 많은 정신적 활동이 수반되며 각성과 긴장이 증가하는 것을 보였다. 그래서 즉 뇌파 게임은 누르 피드백은 이완 상태를 지속할 수 있으며 일반 컴퓨터 게임의 경우는 장시간 수행을 하면 긴장과 피로가 누적되는 것을 누적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뉴로하모니 신뢰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